안녕하세요. 일본계 광고회사 덴츠의 미국 지부 이노베이션 팀에서 VP Innovation and Creative Experience를 일하고 있는 제이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대학에 편입을 한 뒤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취직을 해서 뉴욕의 여러 광고회사들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2억 연봉을 받을 시에 뉴욕 생활 수준에 대한 비디오를 만든 뒤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을 했고, 그 뒤에 덴츠로 옮기면서 직함이 바뀌고 연봉도 3억으로 올랐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뉴욕에서 연봉 2억을 받을 때 세금, 연금, 생활비는 얼마나 내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이 비디오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찾고 오퍼를 받고 취업 비자를 받는 과정도 꽤나 힘들지만, 오늘은 취직하고 난 후에 가장 살벌하게 느끼게 되는 뉴욕 취업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고 방법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당일 통보를 하는데요. 평소처럼 일을 하러 왔다가 회사 입구에서 출입국 카드를 찍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해고가 되어 있었다던가, 오전에는 잘 일을 했는데 점심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던가, 전부 주위의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잘리면 회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당일에 회사 이메일과 서버 연결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품들을 챙길 겨를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2주마다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백업을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회사에 자기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소지품만 회사에 두고 다닌다면 눈에 띄지 않게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두 번째 단점은, 연봉이 연차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하지 못했다가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연봉 차이가 나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초반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소심해서 제대로 협상하지도 않고 덥석덥석 취업 서류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같은 일을 하고 경력이 똑같은 백인 남자 동료가 저보다 33%나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겁했습니다. 이것도 그 동료가 고맙게도 저한테 자기 연봉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제가 자꾸 연봉을 밝히는 이유도, 저랑 같은 분야에서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 더 적게 받고 계시다면 꼭 다시 협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직장을 옮기기가 조금 더 힘든 특성상 협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오퍼를 받은 다음에는 협상을 하는 것이 뉴욕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몇천 불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높은 물가인데요. 저번 비디오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맨하탄의 1929년에 지어진 건물에 한국으로 치면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 렌트 가격은 한 달에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곳은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싼 편이고, 조금 더 현대식 건물의 원룸이라면 월 500만 원이 넘게 드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엄청난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연봉에 대비해서 세금, 의식주 등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들어둔 이 비디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벌한 환경에서 일할 바에는 왜 한국으로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비디오에는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취직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은 전부 보고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다른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